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금수목화토의 순서로 상향이랑 통곡, 그 다음에 이묵, 그 다음에 양곡지구, 그 다음에 족삼리를 설명을 하면서 대표열은 자기 장부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타 장부를 조절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었죠. 읽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왜 그런 언급을 했냐면, 그 오행침을 하게 되면 또 이 목화토 금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오행열이다, 뭐 천부열이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써보면 약간 효과가 있긴 한데 영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향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의 대표열이죠. 그럼 이제 금이라는 거는 대장을 의미하니까, 예전에 그 유심론적인 침을 많이 쓸 때는 이 상향이라는 게 양명조금이라 이 비습한 사람들한테 상향을 보여주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 대장병이 해결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상향을 사가면 그와 반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증 써야 될 사람한테 상향을 보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통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수열이다 보니까 통곡을 보하면 방광을 보하는 거고, 통곡을 사하면 방광을 사하는 거다. 마찬가지 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특히 이제 복진을 하면서 침을 놔보면 이 대표열이 자기 장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작용되는 부분은 다른 장부를 도와주는 데도 사용이 많이 된다는 게, 상향이라는 게 이제 대장을 조절한다고 보면, 이 대장의 병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장이라는 게 진액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주로 수불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럼 대장의 수불을 상향을 사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잘. 이 상향이라는 거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피모라든지 아니면 코라든지 아니면 전음, 이런 쪽에 땅구멍에 작용을 많이 하는 자리라, 대장 같은 경우는 후음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작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대장의 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향사를 계속 해봐도 대장의 습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대장에 열울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양곡양계를 쓰죠. 양곡양계를 써야 될 때 상향을 쓰면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방열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정열을 방열하는 거는 이 형열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열을 내려주는 기본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지만, 이게 이제 소장의 문제로 인해서 대장열이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대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대장의 열울인 경우에는 양곡양계를 써야지 상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의 경근병들 상향으로 안 좋아져요. 간혹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현성에서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향을 보하고 사해서 그 장부를 조절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통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음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게 통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광의 병리를 생각해 보시면 어려워요. 통곡은 형열이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광의 열을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때로는 통곡을 쓰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장에서 얘기한 대로 방광의 습을, 방광의 근본적인 열을, 방광의 경근병 해결 못해요. 방광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묵 같은 경우는 담의 목혈이죠. 대표 목혈. 이묵을 보하거나 사회에서 담의 병리를 조절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이라는 게 기양지부이기도 하면서, 이 담이라는 거는 이제 적절한 진액을 모아줘서 청정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생리가 좋아지는데, 이묵을 써가지고는 진액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목혈 같은 경우는 이 열울이 심할 때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정열을 방해하는 건 효과가 있지만, 목혈 같은 경우는 담의 열울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묵이 잘 듣는 거는 담의 경락병에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담의 문제로 인해서 옆구리가 결리네, 뭐 양육천 주위에 옆에가 아프네, 아니면 구호 주위를 삐끗해서 염좌가 생겼네, 이런 류의 질환들,
아니면 앞에 흉쇄도근주의에 경부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목을 쓰면 좋아지는데 이거 하나로 다 될 수가 없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양곡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의 문제는 주로 이제 소정의 정리를 보면 소정은 수성화물을 하는 장부고 수성화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혈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체열 상태에 따라서 그게 열성어혈이 되기도 하고 한성어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어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병리가 생기는데 이 양곡이라는 혈자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열내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소장경에 염증이 생겼다, 욱신거린다 이랬을 때 양곡을 쓰면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거 이외의 효능은 없습니다. 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초는 수도를 조절하죠. 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수축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중만증이라든지 종만증, 부종영양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구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까 전중의 압통을 말씀드렸던 이 삼초의 상열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구사를 하면 잘 듣죠 아주. 그거 이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족삼리는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장치료의 일본은 족삼리 아닙니까? 그 정경침이나 채침 익숙하신 분들은 위장질환은 족삼리, 함곡, 내정, 양곡 기본이잖아요. 그럼 족삼리는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써보면 위장의 다양한 병리에 이 족삼리가 각각의 오행혈이 미치는 바에 따르지 못하죠. 다른 자리보다는 족삼리가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적이 생겼어요. 책기가 답답해서 왔어. 우리가 이제 책기 환자가 오면 사실 책기 환자 침 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비정격을 쓸지 위정격을 쓸지 위승격을 쓸지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책기 환자가 왔는데 중안의 압통이 뚜렷하게 왔어요. 이런 경우는 위장의 식적이 맞죠. 그럼 이제 이 책기를 없애기 위해서 뭐 중안에 침을 놓는다든지 상안, 하안이라든지 뭐 양문 이런 데다 침을 놓고 족삼리 침을 놓으면 책기가 내려가죠. 근데 족삼리 하나만 침을 놓고 족삼리 살을 하면서 중안의 압통을 비교했을 때랑 이 위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식체를 내려주는 쪽으로 항곡을 놨을 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항곡이 훨씬 빠릅니다. 항곡은 놓고 몇 번만 돌리면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데 족삼리는 한참 걸려요.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비습한 경향이라 책기가 생겼을 때 부종이 생긴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얼굴이 커지는 병이 걸렸어요. 이런 거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라면 먹고 자거나 야식을 하면 얼굴이 붓는다. 얼굴이 커졌어요. 이러고 한의원에 오는데 그때 족삼리를 사하면 얼굴이 줄어들긴 해요. 오래 걸려요, 되게. 근데 여태상향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빠릅니다. 거의 뭐 침 맞고 있는 사이에도 얼굴이 조그매져요. 무릎에 붓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충향이라든지 항곡 사이에 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든지 이거를 족삼리에 계속 침을 놓으면 즉표는 어려워. 근데 한 10번 침 맞으면 낫죠. 근데 여태상향은 2, 3회 안에 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각각의 대표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자기장부를 조절하는 데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 사암침이나 이 뭐 오행침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게 이제 송수열의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상향을 보하면 금기를 보하는 걸로 이제 다른 장부에 영향을 주고 이 상향을 사하면 금기를 내려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목화토금수의 상생상극에 따라서 이게 제일 큰 병폐인데 그 책에도 보면 이 그림이 나오죠. 그 한약 원론에 보면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상생상극. 그리고 이거에 맞추어서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게 뭐 오행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일은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목생화라고 얘기하는 이런 작용이 항상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 돼야지 이루어져요. 수생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무를 물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물이 많으면 나무가 썩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인체 생리에서는 이 신음이 간음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별로 이게 신장이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부적인 전체적인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항상 이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행을 보사한다라는 개념도 없애셔야 돼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침을 안만 돌려도 보가 되거나 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영원히 지워버리시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보통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목화토 금수로 설명을 드립니다. 목화토 금수.